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SK 하이닉스가 청주에 LNG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LNG 발전소를 왜 찬성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주의 대기질 상태 때문입니다. 작년 3월 달입니다. 충북이 미세먼지 최악이라는 신문 기사들이고요. 신문 기사가 아니어도 아마 청주 또는 충북이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데이터 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기사인데 이거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청주가 고농도 미세먼지 전국 10대 도시에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 때문입니다. 보시면 환경영향 평가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청주시입니다. 옆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 위치가 빨간 점 여기입니다. 영향반경이 10km고요. 환경영향 평가할 때 그래서 대기질 영향반경은 10km로 잡고 합니다. 이 10km 반경 안에 청주 시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 주로 북서풍이 불어오는데 청주 시내 입장에서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부지가 여기입니다. GX 칼텍스 운전학원 하이닉스요. 직선거리를 찍어봤습니다. GLCT 아파트 있고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GLCT 아파트 경계까지 7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대책입니다. 미세먼지는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이 있고요. 간접 배출은 주로 2차 생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 먼지가 배출되는 게 아니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것들이 미세먼지가 되는 게 간접 배출 2차 생성입니다. 근데 간접 배출과 2차 생성이 전체 배출의 72% 정도라고 하고요.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간접 배출의 대부분, 2차 생성의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우리에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하이닉스가 언론 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하이닉스는 LNG 발전소를 SEC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에너지 센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LNG 발전소라고 부릅니다. 가동이 되면 앞에 있었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205톤을 계속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2018년도에 청주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순위입니다. 그 순위를 질소산화물 순위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현재 지역난방공사입니다. LNG 발전소가 지어지면 205톤이 나오고요. 현재 청주에서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 지역난방공사인데 209톤 배출합니다. 2등짜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안 좋은 곳으로. 네 번째로는 LNG 발전소와 관련돼서 논란 중에 한 가지가 석탄이나 이런 것보다 LNG가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청주에는 석탄이 있었는데 이걸 대체하는 LNG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작년에 그 언론 설명회 때 나왔던 자료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보시면 석탄보다 LNG가 미세먼지를 덜 배출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도 시민사회, 환경단체, 주민들이 요구해서 벙커CU라는 기름을 LNG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역난방공사 벙커CU는 LNG로 바꾸라고 하면서 하이닉스가 LNG 발전소 짓는 걸 반대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이닉스도 그런 설명들을 하는데 석탄보다 LNG가 낫지 않냐. 하지만 청주에는 석탄 발전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석탄 발전소를 하이닉스가 갖고 있고 이것을 LNG로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벙커CU를 LNG로 바꾸는 건 오염물질이 그만큼 줄지만 새로운 LNG 발전소를 짓는 것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고 석탄과 벙커CU 이것과 LNG를 비교하는 것은 특히나 석탄과 LNG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없었던 LNG 발전소가 그냥 하나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2016년 현재 설비 용량이라는 것은 발전소가 지어져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비 용량은 2016년 현재 106기가와트입니다. 106기가는 1기가가 보통 원전 하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원전이 106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설비 용량으로는 LNG가 가장 많습니다. 31% 차지합니다. 석탄이 30, 원자력이 22입니다. 설비 용량은 발전소는 LNG가 가장 많이 있지만 발전량으로 보면 석탄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LNG. 설비는 LNG를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그렇게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문 기사로도 있는데 2016년입니다. 아까도 2016년이었고요.
LNG 가동률이 40%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많이 지어놓고 돌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미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률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에는 좀 늘어납니다. 2017년에 LNG가 37.4기가가 있는데 2030년까지 44.3기가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6.9기가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설비 용량을 갖고 있는데 가동률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6.9기가를 이미 더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굳이 하이닉스가 에너지 전환 운운하며 LNG 발전소를 지을 필요는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면서 분산형 전원,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 집중해서 석탄 또는 원전에서 발전을 해서 뭐 수도권, 충청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분산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산형 전원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40메가 이하의 소규모 전원 또는 500메가 이하의 수요지 전원. 하이닉스는 LNG 발전소를 지으면 자기 공장에 다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지 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80메가가 넘습니다. 근데 분산형 전원은 500메가 이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도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서 LNG 발전소를 그렇게 크게 지은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말 하이닉스가 LNG 발전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전기가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현재도 전기는 남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공급받고 있는 전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으려고 할까? 건설하는데 8천억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천과 청주 합쳐서 하이닉스가 1년에 내는 전기요금이 1조가 넘는다고 하고요. 8천억 들지만 어느 정도 몇 년 가동을 하면 전기요금 본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들 공장에만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제 바로 옆에 선만 연결하면 전기를 팔 수도 있을 겁니다. 하이닉스는 24시간 365일 발전소를 가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현재 남고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선만 연결해서 파는 게 불가능한 문제도 아닐 겁니다. 자기들의 공장 가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기를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LNG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하고 기후위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청주 수해 사진입니다. 롯데아울렛 옆에 잠겼었죠. 2018년도에 전국에 114년 만에 폭염 왔다고 했습니다. 40도 오르내렸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호주 산불 큰 이슈였습니다. 4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됐고 우리나라가 한 7억 톤 정도 배출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배출하는 정도의 온실가스가 이 산불로 배출됐습니다. 올해는 시베리아까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도 산불이 나는데 그게 시베리아가 덥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하면 다 알 겁니다. 영구 동토층, 툰드라, 타이가 이런 사시사철 추운 곳입니다. 그 중에 보면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8도 정도 되는 곳입니다.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8도입니다. 북반구에서 가장 추웠던 기록이 영하 68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베르호얀스크가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영하 38도가 아니라 더운 38도입니다. 온도 차이가 100도가 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기후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정부들, 우리나라에 228개 기초정부가 있는데 그중에 220여 개 써 있습니다만 226개 기초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주시도 이름을 걸었습니다. 충청북도 모든 지자체가 이름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야 됩니다. 보통 그것을 2050년 넷 제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탄소 배출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무나 이런 것들은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흡수될 수 있는 것 정도까지만 배출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무가 10을 흡수할 수 있으면 10만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게 넷제로고 2050년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45%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미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1.5도씨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전 세계가 합의한 기후위기를 막는 방법입니다. 나와 있듯이 어렵습니다. 2050년 넷제로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감축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LNG 발전소가 지어지면 152만 톤의 온실가스가 1년에 배출됩니다.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 안에 반을 줄여야 되는데 152만 톤을 배출하게 됩니다. 152만 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청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750만 톤입니다.
청주 전체가 배출하는 양의 20% 정도를 이 LNG 발전소 하나가 배출하게 됩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면서 그린 뉴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보통 뉴딜 그러면 공장 많이 지어서 일자리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린 뉴딜의 목표는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 산업을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만 생각하는데 탈탄소로 전환하고 사회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게 그린 뉴딜입니다. 그렇게 왜 하냐 하면 일자리가 우선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이미 35만 개 창출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일자리 58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원전은 3만 8천 명, 4만 명도 고용 못합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11만 개 이상, 전체적으로 스마트 에너지 산업에서 38만에서 58만 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LNG를 지금 건설하는 것은 좌초자산입니다. 좌초한다는 거 알잖아요. 배가 어디 뭐 바위에 걸려서 좌초한다. 좌초자산이란 얘기는 투자했는데 의미가 없어져서 버리는 돈이 된다는 겁니다. 노후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이제 노후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때 74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랑 우리나라의 기술솔루션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에서 노후석탄 발전 13.7기가를 가스 설비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2060년이 되면 74조 원을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도 역행하고 그린 뉴딜에도 맞지 않고 오염물질도 배출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좌초자산이 되는데 도대체 LNG 발전소를 왜 지으려고 하는지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면서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 청주의 뿌연 청주 사진입니다. 우암산입니다. 맑은 우암산 사진입니다. LNG 발전소가 지어지면 청주의 대기질은 심각하게 영향받을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그린 뉴딜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LNG 발전소를 반대하고 짓지 말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